아버지 치매예요? 문이 벌컥 열렸다. 큰아들 정태진이 들어섰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손엔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민서 이름으로 건물 넘기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태진아, 무슨 소리야. 목소리 좀 낮춰. 아들은 탁자에 서류를 내던졌다. 종이가 흩어졌다. 증여계약서였다. 낡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태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왜 없어요? 나 장남이잖아요. 이 집 기둥이라면서요. 아버지 정혜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한텐 이미 줬다. 태진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예요? 나 받은 거 없는데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8년 전 내 사업이 망했을 때 태진의 얼굴이 굳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태진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보다가 다시 아버지를 쳐다봤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제가 갚았어요. 아버진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버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모르는 줄 알았다.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둘 다 그만해라. 이게 무슨 싸움이냐. 태진은 어머니를 밀어내듯 지나쳤다.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종이를 펼쳐 아버지 앞에 들이댔다. 이거 보세요. 증여세까지 계산돼 있어요. 민서한테 3억짜리 건물을 그냥 줬어요. 근데 저한텐요, 단 한 푼도 없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손이 약간 떨렸다. 태진이 소리쳤다. 말씀 좀 하세요. 왜 저만 빼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잔을 내려놓았다. 너한텐 줄 게 없다. 태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줄 게 없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다. 눈빛이 깊었다. 아들이지 하지만 이미 받았어. 태진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도대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서랍 쪽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려다 말고 멈췄다. 다시 닫았다. 그냥 믿어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냐. 태진은 비웃었다. 믿으라고요. 아버지가 치매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는데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녀석아, 아버지 건강하셔. 그때는 잠깐 어지러우셨던 거야.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더 이상해요. 정상이신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세요? 아버지는 창가로 갔다 밖을 내다봤다. 건물이 보였다.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1층엔 작은 가게가 있었고 2층엔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3층은 식구들이 사는 집이었다. 그 건물을 지을 때가 떠올랐다. 태진이 어렸을 때였다.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꼬마 태진은 벽돌을 날라다 줬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었다. 그땐 돈보다 손이 먼저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 건물 지을 때 내가 도왔지. 태진은 대답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잖냐. 태진은 눈살을 찌푸렸다. 배운 게요? 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린 태진과 어린 민서였다. 태진은 망치를 들고 있었고 민서는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때 넌 형이었어. 동생 지키고 싶다고 했지. 태진은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세요. 지금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넌 변했구나.
태진이 소리쳤다. 변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건물 하나 없으면 애들 학원비도 못 대요.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민서는? 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민서요. 민서는 뭐 잘 사는데요. 남편 직장 좋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 말에 태진은 얼굴을 찌푸렸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다시 서랍을 봤다. 그 안엔 낡은 봉투가 있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태진은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좋아요. 이대로 끝나는 거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어머니가 다가왔다. 태진아, 진정해라. 태진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아버지에게 고정돼 있었다. 앞으로 명절에 안 올게요. 아버지 생신에도 안 올게요. 민서가 다 알아서 하겠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녀석아, 그게 무슨 말이냐. 태진은 고개를 돌렸다.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건물 제 이름으로 바꾸실 생각 없으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엔 침묵만 남았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다. 태진이 건물을 나가는 게 보였다. 뒷모습이 작아졌다. 아버지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채무변제확인서, 채무자, 정태진, 보증인 정혜수, 금액 1억. 종이가 오래돼서 구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종이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가 뒤에서 물었다. 왜 안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주면 태진이 알 텐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스스로 깨달아야 해.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언제쯤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태진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까?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멀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스쳤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탁자 위엔 여전히 서류 조각이 널려 있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서였다. 출근 전이었다. 아빠.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민서는 탁자 위에 서류를 봤다. 찢어진 종이들이었다. 오빠 왔다 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많이 화났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민서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손으로 서류 조각을 모았다. 제 때문인가요? 제가 건물 받아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탓이 아니야.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럼 제가 거절할까요? 오빠한테 넘길게요. 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안 돼. 이건 내가 정한 거야.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오빠가 그러던데요. 아빠가 치매 걸렸대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잔을 내려놓았다. 그 말 믿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멀쩡하세요. 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건물이 보였다. 3층 베란다에 빨래가 걸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렸다. 민서가 다시 물었다. 오빠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과거가 떠올랐다. 태진이 10살 때였다. 민서는 6살이었다. 아버지는 건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태진이 도시락을 들고 왔다. 아빠 밥 먹어요. 아버지는 손을 씻고 앉았다. 태진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를 봤다. 아빠, 나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럼 커서 아빠 도와줄 거야.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힘세져서 아빠 대신 일할 거예요. 그때 뒤에서 민서가 뛰어왔다. 오빠 나도 도와줄래? 태진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작으니까 집에서 엄마 도와드려. 민서는 삐졌다. 나도 클 건데. 태진이 웃었다. 그럼 그때 같이 하자. 그 기억이 선명했다. 태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현재로 돌아왔다. 민서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옛날 생각났어. 민서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손이 거칠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빠 설득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더 물어볼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태진은 술집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소주잔을 비우고 또 채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였다. 전화를 받았다. 나야. 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야, 어디야? 목소리 왜 그래? 태진은 대답했다. 그냥 집 아니 술집. 친구가 웃었다. 무슨 일 있어? 태진은 잠시 망설였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입이 열렸다. 우리 아버지 말이야. 건물을 동생한테 줬어. 친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뭐 왜? 태진은 잔을 비우며 말했다. 나도 몰라. 나한텐 이미 줬다는데 받은 게 없거든.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옛날에 뭐 도움받은 거 없어?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 저절로 고개가 움직였다.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변호사 만나봐. 상속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 태진은 귀가 솔깃했다. 그래. 그것도 방법이겠다.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을 봤다. 아버지 이름이 보였다. 저장된 번호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결국 문자를 썼다. 아버지 제목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갈 겁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문자가 날아갔다. 태진은 잔을 또 비웠다. 속이 쓰렸지만 계속 마셨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휴대폰을 봤다. 문자가 와 있었다. 태진이었다. 제목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갈 겁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화면을 봤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낡은 봉투가 있었다. 꺼내려다 말고 다시 닫았다.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문자 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래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벽을 봤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제 태진이 나갈 때 액자가 떨어졌다. 유리에 금이가 있었다. 사진은 무사했지만 금이 사진을 가로질렀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에 섰다.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다. 금이 손끝에 닿았다.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새 액자로 바꿀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대로 두자.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금도 기억이니까.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봤다. 금이 태진의 얼굴을 지나갔다. 민서의 얼굴도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지나갔다.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금이 갔다. 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태진이었다. 전화였다. 아버지는 화면을 받다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멈췄다. 어머니가 나와서 물었다. 왜 안 받아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아직이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건물 불이 꺼졌다. 민선의 집이었다.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가족 사진 속 금은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에 반사돼 금이 더 선명해 보였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태진의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 힘세져서 아빠 도와줄 거예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돈이 먼저가 됐을까? 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기다릴 뿐이었다. 언젠가 태진이 기억할 날을, 그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집에 왔다. 부모님은 외출 중이었다.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탁자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서류 조각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서랍장 앞에 섰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으로 닦아냈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옛날 사진, 영수증, 메모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작은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 생일이었다. 812.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 봉투 몇 개가 있었다. 하나씩 꺼냈다. 통장, 도장, 증서. 마지막 봉투가 눈에 띄었다. 다른 것보다 낡았다.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꺼냈다. 무거웠다. 봉투를 열었다.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펼쳤다. 채무변제 확인서. 글씨가 빼곡했다. 눈을 크게 뜨고 읽었다. 채무자 정태진, 보증인 정혜수, 채권자 김상윤, 금액 1억 원. 날짜가 적혀 있었다. 8년 전이었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종이를 다시 봤다.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오빠 이름이 보였다. 정태진. 민서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앉아 종이를 봤다. 뭐지, 이게 뭐지?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 확인했다. 채무 변제. 오빠가 빚이 있었다.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 1억. 민서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였다. 민서는 벌떡 일어났다. 종이를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민서야, 그걸 어디서? 민서가 대답했다. 금고에 있었어요. 아빠,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야. 민서는 옆에 앉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빚이 있었어요. 1억이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손을 비볐다. 8년 전 일이다. 태진이 사업하다가 실패했어.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생겼지. 민서는 종이를 다시 봤다. 채권자 이름이 보였다. 김상윤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태진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사업 망하고 나서 태진한테 돈을 받으려고 했지. 민서가 물었다. 근데 아빠가 갚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태진이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내가 갚았어. 민서는 눈물이 났다. 손으로 눈을 닦았다. 근데 오빠는 몰라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몰라. 내가 숨겼으니까. 왜요? 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들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민서는 종이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그럼 오빠가 혼자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더라. 민서는 화가 났다. 오빠한테 말해야 돼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아직이야. 왜요? 오빠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민서를 봤다. 눈빛이 깊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해. 내가 말하면 의미가 없어. 민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상해요. 왜 이렇게 돌아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가리켰다. 그거 내가 보관할게. 민서는 종이를 내밀지 않았다. 꽉 쥐고 있었다.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오빠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그냥 한숨만 쉬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민서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집에 갈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민서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작아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민서는 문을 열고 나갔다. 저녁이 됐다. 민서는 태진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태진이 문을 열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민서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섰다. 오빠, 이거 봐.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태진에게 내밀었다. 태진은 종이를 받아 펼쳤다. 눈이 커졌다. 뭐야 이게? 민서가 대답했다. 아빠가 오빠 빚 갚았대, 8년 전에. 태진은 종이를 다시 봤다. 글자를 하나씩 읽었다. 채무변제확인서, 채무자 정태진. 손이 떨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뭔 소리야? 나 혼자 갚았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가 대신 갚았어. 1억. 태진은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갚았어. 민서가 말했다. 아빠가 몰래 갚았대. 오빠 모르게. 태진은 종이를 탁자에 던졌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왜 그래? 말도 안 돼.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진짜야. 오빠 금고에서 찾았어. 태진은 방을 왔다 갔다 했다.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갚았어. 내가 분명히. 민서가 다가갔다. 오빠 손을 잡았다. 오빠 인정해. 태진은 손을 뿌리쳤다. 눈이 붉어졌다. 인정할 게 뭐가 있어? 나 받은 거 없어. 민서는 종이를 가리켰다. 여기 있잖아. 증거가 여기 있어. 태진은 종이를 봤다. 아버지 도장이 보였다. 선명했다. 그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앉았다. 그럼 그때 내가 받은 전화 빚 다 갚아줬다던 그 전화. 민서가 끄덕였다. 아빠가 갚았으니까. 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민서는 오빠 옆에 앉았다. 손을 어깨에 얹었다. 오빠 이제 알았잖아. 태진은 손을 내렸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럼 아버지 말이 맞았어. 나한텐 이미 줬다는 거.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진은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뭐 한 거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태진은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시간이 흘렀다. 밤이 깊어졌다. 태진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다시 펼쳐 읽었다. 채무자 정태진, 보증인 정혜수. 그 글자가 가슴에 박혔다. 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내일 아빠 만나러 갈래?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그냥 종이를 봤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어깨를 토닥였다. 천천히 생각해. 아빠는 기다리실 거야. 민서는 문을 열고 나갔다. 태진은 혼자 남았다.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8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전화를 받았을 때 빚이 다 갚아졌다던 그날. 그땐 기뻤다.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였다. 태진은 소파에 누웠다. 종이를 가슴에 올렸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어제 본 모습이, 고개 숙인 모습이, 손이 떨리던 모습이. 태진은 눈물을 흘렸다. 베개가 젖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다. 창문이 흔들렸다. 긴 밤이었다. 새벽이었다. 태진은 잠을 못 잤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봤다. 종이는 여전히 가슴 위에 있었다.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구겨진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다. 해가 떴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태진은 일어나 앉았다. 씻지도 않았다. 옷만 갈아입었다.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차 키를 집어들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거리는 조용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없었다. 차를 몰았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멈추고 출발하고 반복했다. 건물이 보였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아버지가 지은 건물. 주차를 했다. 차에서 내렸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1층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2층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다. 3층이 보였다. 집이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가 울렸다. 콘크리트 계단이었다. 옛날이 떠올랐다. 이 계단을 만들 때 아버지와 함께였다. 시멘트를 섞었다. 삽으로 퍼날랐다. 아버지가 펴발랐다. 그때 태진은 10살이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아버지, 나도 할래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한번 해봐. 흙손을 쥐었다. 무거웠다. 시멘트를 펴발랐다. 울퉁불퉁했다. 아버지가 고쳐줬다. 이렇게 해야지. 손을 잡고 같이 했다. 시멘트가 매끄러워졌다. 잘했어.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진은 계단에 멈춰 섰다. 손으로 벽을 만졌다. 거칠었다. 그때 그 느낌이었다. 다시 올라갔다. 3층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였다. 태진아. 어머니는 놀랐다. 눈이 커졌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들어올래?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를 겨우 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위를 가리켰다. 옥상에 계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옥상 문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졌다. 눈이 부셨다. 아버지가 보였다.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손엔 붉은 벽돌 하나를 쥐고 있었다. 태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발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돌아봤다. 태진을 봤다. 놀라지 않았다. 왔구나.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섰다. 아버지는 다시 앞을 봤다. 건물 아래가 내려다 보였다. 거리가 보였다. 태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벽돌을 내려다봤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태진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펼쳤다. 민서한테 받았어요. 아버지는 종이를 받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태진이 물었다. 진짜예요. 아버지가 갚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래. 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벽돌을 난간에 내려놓았다. 태진을 봤다. 넌 내 아들이잖냐? 그 말에 태진은 무너졌다. 주저앉았다. 바닥에 털썩 앉아 울었다. 아버지는 다가갔다. 옆에 앉았다.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다. 태진은 계속 울었다. 소리를 내며 울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냥 손을 얹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울음이 잦아들었다. 태진이 말했다.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알아. 내가 혼자 힘들어하는 거 봤어. 태진은 얼굴을 들었다. 눈이 붉었다. 그럼요. 아버지는요. 왜 혼자 짊어지셨어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게 아버지 일이니까.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빚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누가 손 잡아줘야 해. 그게 아버지 몫이야. 태진은 또 눈물이 났다. 손으로 닦았다. 제가 어제요. 아버지한테 막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치매라고 했어요. 돈 돌려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태진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다 잊어라. 이제 알았으니까.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벽돌을 가리켰다. 적어봐. 태진은 벽돌을 봤다. 붉은색이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이 건물 지을 때 쓴 벽돌이야. 내가 날라다 준 거. 태진은 벽돌을 집어들었다. 무겁고 차가웠다. 기억나?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때 넌 이렇게 말했어. 나 커서 아빠 도와줄 거예요. 태진은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제가 그랬죠. 아버지도 웃었다. 그래. 그래서 난 기다렸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태진은 벽돌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를 봤다. 이 건물엔요, 제 빚도 섞여 있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너한테 이미 준 거야. 태진은 눈물을 닦았다.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물었다. 뭘? 태진이 대답했다. 건물보다 큰 걸 받았어요. 아버지 마음을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갔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는 손을 잡았다. 일어났다. 두 사람은 난간에 섰다. 건물 아래를 내려다봤다. 태진이 말했다. 이 건물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가 물었다. 어떻게? 태진이 대답했다. 민서랑 같이요. 둘이 같이 관리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구나. 태진은 아버지를 봤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넌 힘들었던 거야. 태진은 아버지를 안았다. 꽉 껴안았다. 아버지도 아들을 안았다.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다 괜찮아.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벽돌이 빛났다. 태진은 벽돌을 다시 봤다. 손으로 만졌다. 이 벽돌이요. 제가 가져가도 돼요. 아버지가 물었다. 왜? 태진이 대답했다. 기억하고 싶어요. 아버지랑 같이 만든 거. 아버지는 웃었다. 가져가. 태진은 벽돌을 안았다.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천천히 한 계단씩 같이. 3층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진은 어머니를 봤다.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아들을 안았다. 괜찮아. 들어와서 밥 먹어.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옥상엔 햇살만 남았다. 그리고 벽돌 하나가 없는 자리, 그 자리엔 먼지만 남았다. 바람이 먼지를 날렸다. 먼지는 하늘로 올라갔다. 사라졌다. 건물은 조용했다. 하지만 단단했다. 벽돌 하나 없어졌지만 마음 하나가 다시 쌓였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날 점심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이었다. 밥을 먹으며 웃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태진은 벽돌을 탁자 위에 놓았다. 모두가 그걸 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거 어디 둘 거야? 태진이 대답했다. 제 책상 위에요. 매일 볼 거예요. 민서가 웃었다. 오빠 감성 있네. 태진도 웃었다. 너도 하나 가져가.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건물 받았잖아. 모두 웃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오랜만에 들리는 소리였다. 1년이 흘렀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었다. 건물 앞에 새 간판이 걸렸다. 해수빌딩 아버지 이름이었다. 태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간판을 닦았다. 천으로 먼지를 닦아냈다. 민서가 아래서 외쳤다. 오빠 조심해. 태진은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간판이 빛났다.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태진은 사다리를 내려왔다. 민서와 나란히 섰다. 둘이 간판을 올려다봤다. 민서가 말했다. 예쁘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그때 아버지가 나왔다. 어머니와 함께였다. 두 사람도 간판을 봤다. 아버지는 웃었다. 잘 어울리네. 어머니가 팔짱을 꼈다. 당연하죠. 당신 이름인데. 모두 웃었다. 태진이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요. 커피 타드릴게요. 네 사람은 건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서 태진이 멈췄다. 벽을 가리켰다. 이것 좀 봐요.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나무 액자였다. 안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아버지가 다가가 읽었다. 돈은 사라져도 손으로 지은 건 남는다.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혜수. 아버지는 액자를 만졌다. 손끝이 유리를 쓰다듬었다. 누가 한 거야? 태진이 대답했다. 제가요. 아버지 말씀 기억나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눈이 촉촉했다. 고맙다. 태진은 웃었다. 뭐가요? 당연한 건데요. 민서가 다가와 액자를 받다 좋은데 나도 하나 만들까? 태진이 웃었다. 3층에도 달자. 어머니가 말했다. 온 집안이 액자 천지겠네. 모두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3층 집에 도착했다. 거실로 들어갔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금간 액자였다. 1년 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진 옆에 새 사진이 생겼다. 며칠 전 찍은 것이었다. 네 사람이 건물 앞에서 웃고 있었다. 태진은 새 사진을 봤다. 그리고 옛날 사진을 봤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둘을 비교하며 말했다. 시간이 흘렀구나. 태진이 말했다. 금간 액자 바꿀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대로 둬. 왜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금도 우리 이야기니까.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민서가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향이 퍼졌다. 네 사람은 탁자에 앉았다. 커피를 마셨다. 태진이 말했다. 아버지 다음 달에 1층 가게 새로 단장할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다. 뭐로? 태진이 대답했다. 작은 식당이요. 민서가 요리할 거예요. 민서가 놀라 물었다. 나요. 태진은 웃었다. 언니 요리 맛있잖아. 사람들한테 팔면 돼. 민서는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러웠다.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딸 손맛 좋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태진이 말을 이었다. 식당 이름도 정했어요. 다들 귀를 기울였다. 해수식당.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태진아. 네. 고맙구나.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제가 더 감사하죠. 민서도 거들었다. 저도 감사해요, 아빠.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휴지로 눈가를 찍었다. 다들 왜 이래? 감동 드라마도 아니고. 모두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오후가 됐다. 태진은 옥상에 올라갔다. 혼자였다. 붉은 벽돌을 찾았다. 1년 전 가져간 그 자리였다. 지금은 다른 벽돌이 놓여 있었다. 새 벽돌이었다. 태진은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붉은 벽돌을 꺼냈다. 1년 전 가져간 벽돌이었다.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았다. 딱 맞았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가웠지만 포근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뭐하냐? 태진은 벽돌을 가리켰다. 돌려놓았어요. 아버지는 다가와 벽돌을 받다. 손으로 만졌다. 가지고 있으라 했잖아. 태진이 대답했다. 충분히 기억했어요. 이젠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난간에 섰다. 건물 아래를 내려다봤다.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다. 분홍빛 꽃잎들이 하늘을 채웠다. 태진이 말했다. 아버지. 응. 이 건물 오래오래 지킬게요. 아버지는 웃었다. 내 거 아니잖아. 태진도 웃었다. 알아요. 민서 거저 그래도 같이 지킬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다. 둘이 잘 지내라. 그게 제일 중요해.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물었다. 후회 안 하냐? 태진이 되물었다. 뭐려? 건물 못 받은 거. 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벽돌을 가리켰다. 전 이미 받았어요. 건물보다 큰 걸요. 아버지는 아들을 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컸구나. 태진은 웃었다. 이제야요.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다. 천천히 같이.
2층을 지나며 액자를 봤다. 햇살이 유리에 반사됐다. 글자가 빛났다. 돈은 사라져도 손으로 지은 건 남는다. 태진은 그 글자를 읽었다. 마음에 새겼다. 1층에 도착했다.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같이 장 보러 갈래? 식당 준비하려고.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남매는 나란히 걸어나갔다. 뒷모습이 닮았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봤다. 웃었다. 어머니가 옆에 섰다. 두 사람도 아이들을 봤다. 잘 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참 잘 컸어.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건물을 걸으며 구석구석 봤다. 손때 묻은 곳들, 기억 어린 곳들. 모두가 소중했다. 해가 저물었다. 노을이 졌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간판이 노을을 받았다. 해수빌딩 글자가 빛났다. 1층에 불이 켜졌다. 2층에 불이 켜졌다. 3층에 불이 켜졌다. 건물이 따뜻했다. 저녁이 됐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행복했다. 식사가 끝나고 태진이 설거지를 했다. 민서가 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달이 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좋은 날이었어.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남매가 장난치며 웃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밤이 깊어졌다. 태진과 민서는 집으로 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만 남았다. 두 사람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다. 금간 사진, 새 사진 모두가 소중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 잘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 좋았지. 어머니는 웃었다. 운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불을 껐다.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 건물이 보였다. 달빛을 받아 빛났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을 꿨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꿈이었다. 태진이 벽돌을 날랐다. 민서가 뛰어다녔다. 아버지는 벽을 쌓았다. 한 장 한 장 정성껏. 건물이 올라갔다. 높이 높이 하늘까지. 꿈속에서 아버지는 웃었다. 아침이 왔다. 새로운 날이었다. 해수빌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단단하게 따뜻하게. 세월이 흘러도 그 건물은 남을 것이었다. 벽돌로 쌓은 건물이, 사랑으로 지은 건물이. 그 안에는 가족이 있었다. 기억이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다. 건물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걸 기억했다. 돈은 사라졌지만 손으로 지은 건 남았다. 영원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